주체와 객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법인이 범죄 능력. 쭉 보면 1번 법인. 범죄 능력은 없지만 형벌 능력이 있다. 자연인만이 범죄 행위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은 범죄 행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형벌 능력은 있지만 범죄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으므로 범죄의 가해자는 될 수 없지만 하지만 형벌 능력이 있으므로 범죄의 피해자는 될 수 있다. 그래서 21년도 법행 기출 보면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에게도 범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아니죠. 법인은 범죄 능력 없어. 그다음에 이제 법인은 범죄 능력 없고 법인이 업무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맞는 지문이고 배임죄에 있어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짓는 타인이 사무에 관하여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계속 얘기하지만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으므로 범죄의 주체,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 보면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으니 그 업무방해죄의 가해자는 될 수 없지만 형벌 능력이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법인은 업무방해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기출은 틀린 지문이죠. 만약 법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면 맞는 지문입니다. 2번 해산 및 형상 등기 후에도 종속하는 회사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 등기를 했더라도 그 회사가 이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회사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 이유는 형사사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회사의 청산 사무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회사가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소송이 주체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21년도 법행 기출을 보면 회사가 해산 및 청산 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후 청산 종결이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회사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틀렸죠? 회사가 해산 및 청산 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이후에 청산 종결 등기가 경로되었다면 아직 그 형사사건에 연루있는 동안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회사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청산 종결의 등기가 경로된 것만으로는 그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당사자 능력이 당사자이 여전히 있는 거고 그 소송이 주체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절었네. 3번 법인 A회사는 범죄 능력이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 보면 배임죄는 타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인 A 주식회사는 범죄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대표이사 갑이 회사를 대신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A회사가 아니라 A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어야 맞습니다. 기출에서 보면 민법상 등기 이전 의무의 주체는 A회사이므로 A회사에게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했는데 틀린 지문이죠. 배임죄 주체는 A회사가 아니고 A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처벌해서 양별 규정이라는 이제 특별 규정이 나오는데 보면 양별 규정은 사실행위자와 업무 주체가 있고 또 이 업무 주체자가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주로 보는 교도는 이 업무 주체가 법인인 경우를 보는 거죠. 자연인인 경우는 범죄를 범한 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형벌 능력이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범죄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범하지 않은 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범죄 능력이 없어 범죄를 범하지 못하는데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이 책임주의 원칙, 즉 이게 어떤 원칙이냐면 범죄의 주체와 형벌 개체가 동일해야 된다는 이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지만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고 형벌 능력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다. 계속 나오는 거죠. 법인이 범죄 능력이 없고 형벌 능력은 있으므로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는 없다. 이 5번 과실책임설. 헌법재판소 헌재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양벌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현재는 법인이 처벌 근거인 양벌 규정에 관하여 법인이 과실 책임설을 따르고 있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하면 양벌 규정으로 인해 법인을 처벌하는 이유는 법인이 선행 관리 감독상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법인이 잘못이 있어, 과실이 있으니 처벌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출 지문을 쭉쭉 보면 양벌 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벌이 자기 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계속 과실 책임설의 입장을 그 기출에서 기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죠. 알고 있어? 하면서 양벌 조항은
그 위반 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하여 적용한다. 똑같은 지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무과실 책임설의 입장을 따른 법을 위헌 결정한 현재에 보면 그 2008 헌가 1481을 보면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상임 감독상이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 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그 양벌 규정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설을 그 주장한 대법원이 그 법 관련된 부분을 이제 위헌 결정을 해버린 거죠, 현재가. 그래서 보면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반응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맞는 지문이고, 또 뭐 보면 또 비슷한 지문 보면 법인이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이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행위형 조익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이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의 양벌 규정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 번호가 좀 잘못되어 있네. 보면 양벌 규정 법인이 형벌 능력은 인정됩니다. 보면 이제 각종 행정형법에서는 행위자 이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에는 법인에게 형벌 능력, 수용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기출 보면 현행 형법은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몇몇 특별법에서 법인을 자연인의 행위자와 함께 처벌할지라도 그 수용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그 법인에게 수용 능력을 인정하고 있죠. 형벌 능력, 수용 능력, 이거 못하는데 수행 능력이 아니고 이거 수용 능력이야. 수용 능력. 법인에게 수용 능력, 즉 형벌 능력은 인정되지만 범죄 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법 인격 없는 사단, 법 인격 없는 공공기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규정이 없거든. 따라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볼게 법인과 마찬가지로 범죄 능력이 없어. 얘들도 쭉 보면 법 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명문이 규정이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 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 인격 없는 사단은 범죄 능력이 없다. 기출 보면 법 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양벌 규정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법 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그 법률에 명문이 규정이 없는 한 범죄 능력은 없다. 맞죠? 범죄 능력 없죠. 그다음에 또 보면 이건 최신 판례인데 2020도 19428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기관이나 단체와 같은 법적 주체로 한정됩니다. 즉 개인정보 처리자인 경찰청과 같이 법 인격을 가진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경찰청이 손과 발로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경찰관 그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관 갑은 경찰청의 일부로서 손발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기관 자체이기 때문에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개별 경찰관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약간 그 기관이 그 지자체와 양별 규정에서 보면 그 기관인 사무의 경우에는 그 공법인으로 보지 않지만 그 고유 사무의 경우에는 공법인으로 보잖아. 약간 그런 같은 의미인 것 같아. 쭉 보면 최신 판례 보면 경찰관 갑이 곧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경찰청이 아니면서 그런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상의 벌칙 규정이 적용 대상이 된다. 아니죠.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개별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그 기관 그 경찰청과 같은 공법인 같은 이런 기관이 되는 거죠. 다음 보면 이제 판례는 양벌 규정이 적용 대상자를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의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정하고 있어 법 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양벌 규정에 처벌할 수 있다 했는데 틀린 지문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또 보면 지자체와 양벌 규정인데 고유자치사무에는 지자체는 공법인으로 보고 기관임인 사무 국가로부터 이제 위임받아 국가의 손과 발휘되어 처리하는 기관임인 사무는 지자체에서 공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일부일 뿐으로 본다. 기출 지문은 이건 굳이 이제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행위자가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법인을 처벌하는 이유. 그러니까 사실행위자가 위반했잖아. 종업원이 위반했는데 왜 법인을 처벌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보자는 거야. 업무 주체인 법인이 사실행위자인 종업원을 관리 못한 법인 또 자신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책임이다. 즉 과실책임설의 입장을 준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출 지문 한번 읽어보면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이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으로서, 그러니까 직접 책임, 법인 잘못이라는 거야. 무관실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8번 양별 규정. 사실행위자 업무 주체는 그 각각이 별개의 독립된 개체라고 보면 돼. 보면 양벌주의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사실행위자인 종업원이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핵심은 과실 책임설 하나이다. 22년도 경대편입 규칙을 보면 양별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며 행위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이 전제 조건이 된다. 아니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 즉 종업원에 대한 처벌과 업무 주체에 대한 처벌은 전혀 별개죠. 따라서 이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이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은 틀린 지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법인이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하여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을 경우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하였다면 자수 감경에 관한 그 규정을 법인에게 적용하여 형을 감수할 수 있다. 아니, 분명 사실행위자가 자수를 했는데 업무 주체랑 별개라니까. 그래서 얘가 자수를 했더라도 업무 주체에게 자수에 대한 그 자수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각각 별개의 개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은 지문이죠. 그다음 보면 9번 대표자의 책임과 법인의 처벌 양별 규정 해석. 양별 규정 그 대표자의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면 이거 내가 약간 국어 이슈로 좀 적어놓은 것 같은데,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법률 제75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법규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이 벌금을 과하는 양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양별 규정 중 법인이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면 이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좀 약간 국어적으로 헷갈렸는데, 보면 이제 이 부분을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되어야만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그 양별 규정 중 법인이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법인 처벌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해결될 거야. 그다음에 이제 양별 규정이 법인이 대표자,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실질적인 경영자를 포함한다. 그다음에 11번 양별 규정과 공동정범. 이것도 보면 이제 81도 그 25458례는 양별 규정에서 공동정범의 개념을 적용해 A, B 법인이 사용인이 직접 실행하지 않더라도 공모에 가담했다면 그 C 법인이 실행행위에 대해 공동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그 A, B 법인이 공모에만 참여하고 직접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이 A, B 법인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기출 보면 양별 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공모한 수인이 사용인 가운데 A, B 법인이 사용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C 법인이 사용인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도 A, B 법인은 C 법인과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A, B 법인도 공모를 했잖아. 따라서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그 A, B 법인은 C 법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별 규정과 12번 고소불가분의 원칙. 이제 사실행위자가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 그 사실행위자를 고소했다면 그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업무 주체인 법인을 별도로 고소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면 이제 사실행위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고소불가분의 원칙, 공범 일부 고소, 공범 전부 고소가 적용되어 그 사실행위자인 종업원을 고소한 경우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업무 주체도 같이 고소된다. 하지만 고발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행위자를 고발했다 하더라도 업무 주체가 자동으로 같이 고발되지 않는다. 그 우리가 고소불가분이라고 일단 얘기하면 주관적 불가능을 말하는 것이고, 주관적 불가분은 친고죄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고발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이 때문에 사실행위자를 고발했다 하더라도 업무 주체가 자동으로 같이 고발되지 않는다. 고발의 경우. 포인트는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양별 규정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쉽다. 기출 보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뭐라고 했어? 고발은 이제 고소불가분 원칙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논해야 된다. 맞네? 맞는 지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양별 규정이 적용되는 친고죄의 공소직에는 직접 행위자 외에 양별 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 아니죠. 친고죄니까 그 사실행위자를 고소하면 업무 주체인 법인도 공동으로 함께 동시에 고소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수범자 영역 확대 기능. 수범자의 영역 확대 기능. 표로 그려놨는데 그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 업무 주체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실제로 종업원, 그 사실 행위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표를 보면 그 일정한 의무는 업무 주체에게만 부과되어 있고 사실행위자에게는 일단은 그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 하지만 그 종업원은 법인과 달리 이런 의무가 직접 부여된 신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양별 규정은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 주체에게 부여된 의무의 수범자를 사실행위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사실행위자와 업무 주체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종업원도 신분자로 확대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별 규정은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일정한 의무가 부과됐잖아. 이런 걸 이제 진정신분범이라 했잖아. 의무가 있는 자만 성립하니까. 그래서 진정신분범의 경우 이 신분이 없는 사실행위자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업무 주체와 사실행위자 모두 처벌할 수 없어. 왜냐면 행동은 사실행위자가 갖고 진정신분범이기 때문에 업무 주체만 성립할 수 있으니까 이 둘 다 처벌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양별 규정이라는 이 특별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분이 없는 사실행위자에게도 업무 주체에게 부여된 의무가 연달아 확정되는 거야. 이에 따라 신분이 없는 사실행위자를 신분범의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양별 규정이 수범자 확대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양별 규정 받고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